우리 주인공이신 송하진 시인님을 위해서 축가 곡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준비돼. 전달하겠습니다. 카메라 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사진 찍을 사람이 없네. 이거에 찍어야지. 저쪽에 계신 분이 한번 찍어주세요. 예, 박영래 선생님 한번 찍어주세요. 자, 또 아까 우리가 세 편 아까 신앙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인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제 시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잘 쓴 것 같네요. 내가 읽을 때는 안 잘 쓴 것 같은데. 원래 남성하면 더 잘 쓴 것처럼. 남이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충재 시 누군지 모릅니다. 본 일도 없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강원도에 사는 평론가 겸 아마 시인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어쨌든 간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은 대화를 전혀 못했고요.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이 출판사에 가서 많이는 안 하고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래도 2분 정도는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100분의 주소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100분의 주소를 제가 이제 붓을 갖고 가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해서 주소 붙여서 보냈는데 그 100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민혜 선생님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낸 100분 중에 지금 한 18분 정도가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대체로 물론 당연히 뭐 답장이니까 칭찬해서 보낼 건 뻔한 얘기인데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답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특출난 게 시적인 이 서사시의 영역을 넘어서 미학의 단계로 끌어올린 시다. 자기는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아마 표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봄과 관련되고 꽃과 관련된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세영 시인이라고 그 서울대 나오시고 그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접한 일이 없고요. 원래 전주에서 교사 교편을 잡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분도 굉장히 답장을 길게 오시면서 봄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이렇게 확실하게 발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했다는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칭찬들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유일하게 한 사람 친구 하나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친구는 문학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3부 네, 그런가? 시간은 3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연이고요. 제가 그 중에 또 한 분이 여성분인데 여성 시인인데 제가 이제 서울 시인협회에도 좀 참여를 하고 거기서는 그냥 고문 형태로 있는데 이름부터 생각 여성분인데 거기 사무국장인가 하는 그분이 요즘 송하진 시인 시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니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까 이승도 낯선데 저승은 얼마나 낯설까. 또 뭐 여기 보면 하늘 밖에는 어떤 눈이 내릴까? 지금은 흰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온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왜 소환이 씨 나한테 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내렸는지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답도 좀 무시를 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를 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저 입장에서는 비교적 쉬운 답이 제가 여기에 쓴 많은 시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논어맹자 중용 대학 사서 3개월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저는 주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경물 치집, 성의 정심, 그리고 보통 그 수신 제가 치부 평천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맨 앞에가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이라는 것은 이를 격자입니다. 도달한다고 나아간다. 또는 어떤 격식에 맞게 바르게 고친다. 그래서 물자는 우리 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물, 경물하지 않고는 치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물해야 도달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저를 많이 가슴 아프게 때리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에 쓴 많은 아까 가뿐가뿐 떠나자 그 시도 거기에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 알매 이르랴, 그 다 경물치지의 그 용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또 모란석을 걷다도 바로 경물치지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썼을 뿐이지 뜻은 경물치지라는 단어입니다. 모란 속에 들어가서 다가가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보고 더 깊이 들어가보고 더 넓게 들어가보고 벗고 들어가보지 않고 과연 어떻게 알매 도달하랴라는 뜻을 저는 시적으로 읊었을 뿐입니다. 근데 발가벗고 들어간다고까지 했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알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알을 추구하다가 가는 존재가 아닌가. 특히 논어의 맨 앞에 보면 학이 시습은 다 아시잖아요. 배우고 또 때로 익힌다. 그 학습이라는 단어를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배우고 익히지 않고는 알매에 도달한다는 건 거의 어렵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확히 뭘 안다는 게 중요한 아니고 알매에 다가가는 자세,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자세, 그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학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시해서 어디 이렇게 특강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장윤정이가 어머나 취업하기 전에 3,500번 불렀답니다. 끝없는 학습을 통하지 않고 멋있는 노래를 부른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제 풋글씨를 씁니다만 어떤 때는 한꺼번에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도 없이 쓰는 때도 있습니다. 죽어도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거든요. 뭐 끝없는 반복에 의해서 훈련하는 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 너 전화 몇 번이나 해봤어? 날마다 전화해봐 안 받고 배겨? 끊임없이 접근하고 다가갈 때만 세상의 문제는 풀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죠? 그때는 그 사람도 제가 시인들 문제인지 뭔지 모르고 갔는데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하 3층에 보면 조그마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시인하고 시가 우리 책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오는 책들은 정말 물짠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고 시인이며 음악가들이 같이 모여서 시인이 낭송도 해주고 또 음악가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잘 노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데, 모스크바 쪽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그렇게 주목을 해보는데, 한국식과 유럽식이 짬뽕이 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노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노래할 분 많은데. 아, 그래요? 내가 나중에 노래하겠습니다. 4부가 남았어요. 오늘 이제 3부는 이제 신정일의 서가, 여기가 장소가 신정일의 서가잖아요. 이 장소를 내어준 분이 있겠죠?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오랜 또 직이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를 쓰지만 저도 사실은 저는 시부터 시작해서는 아니거든요. 시부터 시작은 하지만 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도 오로지 시집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문학사상 창간호가 제가 집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라는 것이 안 쓰여지다가 85년 12월에서 87년 1월까지 하루에 어떤 때는 12편이 쓰여지는 거예요. 9편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1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딱 사라져버리네. 또 난 그게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쓰였는데 그때 이제 이 말라르메의 그 글을 쓰기 전에 이게 막막함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백지의 현지증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느꼈지요. 송 지사님도 얼마나 많은 백지의 현지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상을 쓰려고 하는데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게. 왜 그 예전에 그 평양 대동강에서 김황원이가 쓴 거 이 두 줄 써놓고 나서는 이어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얘는 박지원 선생님이 쓰기도 했는데 그걸 견뎌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라는 것들이 가장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데 정말로 시가 또 어렵잖아요.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이해 못할 때가 더러 있죠. 이해합니까? 네,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는 기쁨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혜로 끝난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기쁨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지혜로 끝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송 지사님이 이번에 시집에 다 담아냈잖아요. 그래서 아까 떠난다는 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기 전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총총이라고 하잖아요. 총총. 네, 떠나는 총총, 이만 총총. 네, 글 쓸 적에 딱 그렇게 쓰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는 얘기를 우리 송 지사님이 오늘 풀어가지고 썼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라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 몇 소절이 결국은 인간을 갖다가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발레리의 그 헤베리 묘지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그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저거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차원유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내가 깨닫고 나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혼돈 속에 있을 적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 깨닫고 나면 아까 그 단순한 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요즘에 정말로 철학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다 오래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라톤 잘 알지요? 플라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 플라톤이 81살에 죽었는데 제자가 결혼하니까 축하하러 갔어요. 축하회에서 다 축하했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거기서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데 잠시 쉬겠다고 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제자들은 놀았는데 놀고 가서 보니까 의자에서 평안하게 81살에 죽었어요. 근데 제자의 마음은 얼마나 참 슬프고 어떤 면에서도 영광이잖아요. 자기 그 결혼식에 와가지고. 근데 109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송 지사님도 아까 시 보니까 130까지는 살 것 같아요. 조금 뺍시다. 아,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109까지 살고 90세에 다 넘었는데 뭐 5살만 뺍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것들이 저도 이 수많은 것들을 겪고 나니까 글이 쓰여지더라고요. 이게 바닥까지 가봐야만이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월당 선생 여기 매월당 집이 있거든요. 매월당 선생의 글을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편전은 제가 허견평전, 정예리 평전을 썼는데 마지막 편전은 저는 김실배를 가지고 한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실 선생의 글을 읽으면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따라서 해보세요. 그림자는 돌아다봤자 외로울 따름이고 갈림길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길을 잃었던 탓이고 살아생전의 희비애락은 물결 같은 것이었노라.
진짜 이 사단 같아요. 박수 거기까지나. 이게 책이 많은 집에 올라오면 좀 복잡해지긴 해.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죠. 모란속을 걷다고 했는데 왜 모란속을 걸었는가 봐요. 모란속은 중국의 칙천무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국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죠. 근데 중국은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꽃 하면 다 모란을 얘기합니다. 칙천무가 좋아하면서 부귀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금땡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싶고 잘 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란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송환희 이사님의 친구분이네요. 황현탁 공사님인데요. 송하진 세 번째 시기 모란속을 걷다. 한때 같은 공직자로 문화예술단체 모임에 함께 참가했는데 그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서부터 송하진 시인은 서울을 떠나 있게 되어 자주 만나지 못하였다. 나도 정년을 넘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는 네 번째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서 더 늦게까지 매일놈이 되어 임기를 떠나기가 어려웠다. 시인 송하진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한학자이자 서예가인 강남 송성룡 선생의 막내자제로 가문의 내력을 타고나서인지 젊어서부터 서예와 시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자유음음이 되자마자 서예 활동을 준비. 2024년에는 서울과 전주에서 대규모 서예 개인전을 열었다. 또 2025년에는 세 번째 시집 모란속을 걷다를 상대하였다.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송 기사님이 지사 끝나고 나서 새벽에 전화 왔더라고요. 나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니체의 글에 보면은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자유인은 하루에 3분의 1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자유인이고 하루에 3분의 1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은 노예다. 예, 그때까지 노예했거든요. 그런데 딱 지사 끝나고 나서 새벽에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근데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면서 어떻게 걷냐면서 내가 그랬지. 저 김영석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늦으니까 우리는 130살까지 살 때 됐으니까 아직도 멀었다. 멀었잖아요. 본인의 희망이에요. 본인의 희망. 아니야. 송하진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가. 얼마나 불쌍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주 쉬운데 그걸 못 오고 있다가 근데 자유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큰 박수 한번 쳐. 네. 송하진 세 번째 시집 모란속을 걷다. 송하진 청명한 어느 봄날 나는 천천히 모란에게로 다가간다. 모란 앞에 서서 모란이 눈치채지 못하게 찬찬히 모란의 얼굴을 펴줍니다. 안심한 모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는 두려운 눈으로 모란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손으로 그의 눈을 비비고 목을 길게 들어 더 깊숙이 모란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모란의 깊은 속 어디선가 천천히 풍이 터 나오고 있었다. 깊은 곳 구석구석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서서히 그 무엇인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모란 속으로 들어들어왔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란 속은 그 어떤 모를 댓글로 가득합니다. 몰입할수록 신비로움이 나를 감싸다. 모란을 만나 모란의 깊은 속을 걸으며 나는 드디어 모란에 대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란이 살며시 팔을 뻗어 나를 껴안았다. 나는 모란을 품에 안겨 하마터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당신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런이 오래 안 해봤어. 노래하면 생겼어. 짜릿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송하진 세 번째 시집 모란 속을 걷다.
천연탁 공사. 이 시에서 나는 그의 성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 송 시인은 평소에도 덤벙대거나 누굴 놀라게 할 정도로 격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찬찬히 계단을 밟아가면서 깊게 파고들어 마지막에 속살을 봐야만 눈을 돌리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속살을 보고 나서도 자만하지 않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도로 자신을 낮춘다. 이런 성품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친구로 두고 싶어한다. 나 역시 황송하지만 그를 외우로 생각한다. 모란 속을 걷다에는 모두 10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봄의 산하를 보고는 초록빛 물감을 잔뜩 엎질러 놓았구나. 찢긴 연두빛 망사를 온몸에 걸친 수양거리. 바람에 휘청이며 훌쩍 하늘로 날아갈 태세로구나 라고 읊거나 낙엽이란 시에서는 설이 내리자 가을 잎들이 행장을 챙기네 황량한 겨울 들판으로 한입의 떠날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시어를 조탁해 자연의 순환, 계절의 변화를 어렵지 않은 단어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방식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 송아지는 세 번째 시집 모란 속을 걷다. 황현타 공사. 새끼를 꼬다에서는 세상엔 꼬일수록 단단히 꼬이면 꼬일수록 쓸모 있는 것도 있구나. 거짓말은 우아하다에서 시인은 참말은 참말이라서 거침이 없고 그래서 참말은 거칠다. 거짓말은 우아하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답다. 때로는 현란하다. 지구여 통곡하라라는 시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쓰고 버리고 마구 사는 거라고. 마냥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냐. 지구여 울어라. 나는 시어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진단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보도록 강구하고 있다. 저는 나중에 누구도 축하를 해주셔서 춤으로 보라고. 저도 기회가 왔어요. 오늘 안 나온 분이 두 분 있어가지고 신정인 선생님하고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제가 대신 대독하는 겁니다. 이번 그 시집에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시제가 들어간 시가 몇 수 있다. 둥글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둥글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가파른 산 너머 외로운 사람들도 따뜻하게 챙기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든가. 애달픈 것들을 사랑하자. 애달픈 것들은 이 땅에 모여 산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애달픈 것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나는 수선화 한 잎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 시인은 둥근 공, 둥근 달, 둥근 지구를 좋아하며 사랑이란 말 속에는 아름다움이 빼곡히 차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송아지 시인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나는 좋아한다. 구름 잡으러 산으로 가고 흐르는 강물 보고 소리친다. 지리산 중턱에 있다는 와운리에 가서는 구름을 만져볼 예랑으로 구름이 누워있다는 지리산 중턱 와운리에 갔다. 키 큰 소나무들이 우뚝우뚝 서서 구름은 구름일 뿐이라고 와운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거나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고는 물살은 연거푸 출렁거리며 둔치를 넘나들고 불끈거리며 하류로 내달린다. 진한 탁도로 내달리며 거침없이 쓸어내린다. 라며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흐르란다. 자연은 인간이 어쩌지 못하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하자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송아지는 에어컨에서 있었더니 지금 목이 목이 돼요. 송아지는 세 번째 시집 모란 속을 걷다. 나는 그의 시집에서 시 두 수를 몇 번이고 읽었다. 사라지는 것들이여, 끝내는 사라지고 말 것들이여, 그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나면 영원한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들이여, 기억하지 말 일이다.
온전히 놓아줄 일이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부분입니다. 어딘가에서 왔다가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나야 할 우리 떠나자. 가끔가끔 떠나자. 이승도 낯선데 저승은 얼마나 낯설까. 가끔가끔 떠나는 연습을 하자. 가끔가끔 떠나자 부분이 좋습니다. 기억해줄 사람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란 죽기가 빗장을 때린다.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즐겁게 살자는 다짐을 해본다. 떠나는 연습을 하자는 직설적 시고보다 도와줄 일을 챙겨보자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수막에 걸린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시 읽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가 고민했어요. 무슨 이로 이게 단락을 막 잘라봤어요. 오늘 참여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데 가면 하는 사람은 길게 신정인 선생님처럼 또 어떤 사람은 저 강석희 시인처럼 한마디만 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골고루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여기 온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느릿느릿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 읽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평등한 세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나눠봤고 여기 이제 그 시작은 우리 전국 시인협회 그 이영구 회장님이 시작을 했고 여기 제일 연장자 같아요. 이정숙 선생님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원래는 행사라는 게 그래요. 실내에서는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현직의 직업이 누구냐 그걸 따져서 이렇게 의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전을 잘못하면 절대 직장에서는 진급 못하죠. 직장의 꽃은 잘 나간 사람의 꽃은 의전입니다. 의전을 잘못하면 못해요. 절대 직장 못 올라가요. 근데 의전을 내가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 읽게 됐으니까 시인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는 시 읽으면 안 됩니까? 읽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는 물론 뭐 어떤 예술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뭐 메타포를 주면서 할 수도 있지만 20% 내지 30%는 저는 쉽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조카들이나 딸 이런 애들한테는 봐봐 이것도 못 읽어? 근데 대부분의 시는 못하거든요. 이해를.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서 못 읽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쉽게 가끔 씁니다. 제가 여기 알려주세요. 네, 여기 75쪽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살고 있는 하고 많은 별들 오늘도 반짝이며 빛납니다. 반짝이며 빛나는 저 많은 별들 가운데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지구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로 하나도 없으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빛날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시는 그냥 애들이 읽는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대체로 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전혀 언급을 안 하는 시 중에 낙엽이라는 시가 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낙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져 굴러갈 수밖에 없는 낙엽인데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쉬운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봄날의 기약인 거야. 설이 내리자 가을잎들이 행장을 챙기네. 황량한 겨울 들판으로 한 잎,
두입 떠날 채비를 하는 거지. 낙엽이 와르르 어느 날 한꺼번에 지든가? 절망이 꽈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오든가? 아마도 내 안에 막연한 흔들림처럼 서성서성 그렇게 오는 거겠지. 하지만 기억하게나 겨울 낙엽들의 심상치 않은 만유를 맨몸으로 겨울 들판을 온종일 나뒹굴고 길섭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던 낙엽들도 봄날이면 어김없이 산천을 윤기로 물들이며 연초록 새싹으로 한꺼번에 솟아난다는 것을 결국 솟아나겠죠. 누님의 매화 송하진. 누님, 작년 가을에 심어주신 앞마담배화가 별나게도 춥던 겨울을 잘 견디고 벌써 뽀곳이 눈을 뜨네요. 일기 살펴서 손 없는 날 한번 다녀가시지요. 동네 앞 방죽 둔덕 엽기풀들이 수상한 세월 수군대더니 성글지만 제법 그럴싸하게 피어나네요. 오시다가 한 바퀴 휘 둘러보고 오시지요. 밤이면 가막제 앞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겠지요. 오랜만에 모시개떡 싸들고 새꼬지 태꾸 아저씨 집에 가서 달이 깊은 잠 들 때까지 뒤숭숭한 세상 얘기나 실컷 나누다 오시게요. 누님 있으니까 참 좋겠네. 진짜. 저는 우리 그 누님이 그 익산에 네. 지금 살아요. 우리 6남매 중에 대학을 못 나온 형제 중에 그 누님만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상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도서관 근무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서예를 하시니까 집에서 늘 보는 게 그건데 서예를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몰래 이제 서예를 하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서예한다는 모습을 별로 상상을 못할 때인데 누님은 이제 혼자 막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락에 숨어서 했어요.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작전을 짰죠.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누님이 붓글씨 쓰는 걸 허락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눈에 띄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못하게 그렇게 하시던 분이 누님 글씨를 쭉 보시더니 별 수 없다 팔자다 써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서예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류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서예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나온 걸 한 번도 탓하는 걸 본 일이 없고요. 한문도 제법 배워서 이제 그 뒤에 많이 하고 붓글씨도 하면서 이제 요즘은 문인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그렇게 살길래 학벌이 꼭 중요한 건 아니구나. 아버지가 못하게도 다 하는구나. 제가 배웠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